안녕하세요. 훈훈한 주식입니다. 네, 첫 번째로 LG화학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LG화학 지금 1분기 예상하는 실적은 영업마진 5%에 영업이익 한 7,580억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보다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LG엔솔이 1,003억 정도 그 투자 생산세액 공제 AMPC라고 하죠. 생산세액 공제 그 보조금을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래서 LG화학도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기대하는 건 역시 첨단 소재 사업부예요. 그러니까 첨단 소재가 매출단에서 55% 넘게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한 매출 2조 4천억 예상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 8% 정도 예상해서 한 1,950억까지 영업이익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LG엔솔의 지분 가치에 대해서 지금 전혀 시가총액에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LG엔솔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81.8% 지분에다가 50% 할인을 하면 이 가치만 지분 가치만 지금 58조가 넘거든요. 근데 LG화학 지금 4월 14일 금요일 종가 한번 볼게요. 56조 6,151억이에요. 그러니까 LG화학의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LG에너지솔루션의 딱 지분 가치만 지금 반영한 수준이다. 그럼 나머지 첨단 소재, 석유화학 사업부, 생명과학 사업부에 대한 가치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업부들의 가치를 얼마를 줘야 될 거냐? 첫 번째로 석유화학 사업부는 일단 첫 번째 적자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최소 적자 적게 보는 데는 뭐 350억까지 줄어든다고 보는 데도 있고 많게 보는 데는 뭐 600억 정도 적자 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몇 천억대 적자에서 지금 450억까지 적자가 줄어든다는 건 엄청나게 적자 폭이 줄어드는 거. 그러니까 주가의 가장 좋은 모멘텀은 실적 턴어라운드입니다. 근데 지금 LG화학이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LG화학의 역시 석유화학 관련돼서 가장 큰 중국의 수요가 좀 완만히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중국 수요를 기대하지 않더라고 치더라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석유 기초석유화학 사업부는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공급을 엄청나게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기초석유화학 제품에 특히 LG화학이 파는 고부가 가치 뭐 PVC라든지 태양광 소재 같은 이런 제품들은 가격을 가장 빠르게 올릴 거다. 지금 효성TNC의 스판덱스 가격을 올리는 거를 봤을 때도 지금 LG화학의 고부가 가치 기초석유화학 제품은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 석유화학 이 적자는 당연히 하반기 되면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LG엔솔의 지분 가치만 지금 58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소위 말하는 이 LG화학의 첨단 소재, 양극재 가치는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지금 작년 기준으로 88,000톤이거든요. 88,000톤에서 LG화학도 첨단 소재, 당연히 LG에너지솔루션이 내재화 40%까지 하겠다고 밝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밝히는 공격적인 비중이 약 4배 정도 늘어날 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2027년 기준으로 LG화학의 양극재 캐파는 34만 톤까지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격적인 증설에 더불어서 니켈이 많이 들어가는 하이니켈, 그러니까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622하고 811인데 그 이상 LG화학도 니켈이 90% 이상 들어가는 하이니켈 양극재 비중이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LG화학의 미국 얼티엄 셀즈 이 공장이 본격적으로 2024년부터 생산이 본격화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가공 마진이 추가로 캐파가 계속 늘어나면 레버리지 효과에 따라 추가 마진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 이제 북미 얼티엄 셀즈 향으로 납품이 늘어나면서 출하량이 65%까지 증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5%까지 출하량도 늘어나면서 양극재 업체 중에 좀 가장 좋은 마진, 그러니까 8.9%의 마진율, 굉장히 좋은 이익률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양극재 단 외에도 2차전지 소재 단의 밸류체인 수직 계열화가 가장 좀 LG화의 큰 포인트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엄청난 수직 계열화. 첫 번째, 미국의 피드몬트를 통해서 리튬을 직접 수혜받으려고 피드몬트 직접 투자가 있고요. 리튬 수혜, 업스트림 단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리막 사업까지 하고 있어요. 분리막 사업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CNT 도전제, 그리고 첨가제까지 2차전지 소재단의 밸류체인을 다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게 엄청난 그 가치라고 보고 있고요.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리튬은 미국 피드몬트 지분 투자를 통해서 장기 공급 계약 총 이제 올해 3분기부터 4년간 5만 톤 리튬 정강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그
티안치가 갖고 있는 호주 수산화 리튬 공급 계약을 맺어서 여기서도 2026년까지 장기 계약으로 지금 수산화 리튬을 공급받으려고 계약을 맺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구체죠. 고려엔 자회사 캠코랑 한국 전구체 주식회사를 세웠죠. 이 전구체, 양극재 바로 앞단인 전구체를 2018년부터 합작 투자한 게 2022년부터 이제 양극재 관련된 전구체 앞단 이 캐파로 나올 거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리사이클 이 북미에 관련된 폐배터리 관련된 지분 투자를 통해서 10년 동안 니켈 2만 톤을 공급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사이클 업체를 통해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분리막 같은 경우는 도레이랑 분리막 조인트 벤처를 맺어서 헝가리 합작법인 설립해서 생산을 이제 공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LG전자 분리막 코팅 사업부도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분리막 관련된 캐파를 키우려고 하고 있고요. 동박은 일본의 덴카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폰 덴카이를 통해서 일본 이 동박 생산 능력이 지금 13,000톤인데요. 지금 미국 조지아주에 9,500톤 이 증설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약 3만 톤 가까운 2만 톤이 넘는 동박 관련된 캐파 증설이 LG화학 첨단 소재 사업부의 또 주요 투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튬, 그 다음에 전구체, 그 다음에 양극재, 그리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그 다음에 분리막까지 완전한 밸류체인을 하고 있다. 그래서 LG화학이 올해 1분기 실적 좋아지는 게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좀 실적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이런 투자 관련된 게 본격적으로 이슈화되는 모멘텀을 계속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LG 에너지솔루션 지분 가치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단 보면 나머지의 사업 가치가 어느 정도냐. 석유화학 관련돼서 업황이 회복되고 있어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서 석유화학의 사업 가치는 약 9조에서 9조 5천억 정도로 보고 있고요. 생명과학은 2조 5천억에서 한 3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첨단 소재, 이 양극재단, 첨단 소재 사업부 가치는 최소한 16조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LG 엔솔의 지분 가치를 빼고도 16조, 9조, 3조 이렇게 하면 약 28조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시가총액에 애드돼야지 더 좀 정확한 밸류에이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포스코 홀딩스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중장기적으로 철강 부분의 영업 마진이 6%대까지는 좀 회복이 되지 않을 6% 정도에서 지금 전체 포스코 영업 마진이 한 8% 정도까지 좀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철강 부분의 영업 이익이나 영업 이익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철강 부분이 지금 20% 이상 지금 하락하는 정도 영업 이익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떨어지는 속도 자체가 굉장히 둔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냉천 범람, 그 다음 흰남노 관련된 부분 복구 비용이 올해 1분기까지면 이제 일부 반영되고 2분기부터는 정상적인 판매량 회복, 아까 말씀드린 비용단에서 깎이는 부분이 이제 하반기에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당연히 이 원재료 가격도 떨어지고 일회성 비용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판매량 Q가 늘어나면 지금 P와 Q가 모두 좀 좋은 상황이 하반기에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소위 말하는 제품 믹스 개선, 판매 가격, 그러니까 더 비싼 제품을 많이 파는 제품 믹스 개선이 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상화되는 시점이 하반기, 그래서 내년에 2024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영업 마진이 8%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철강 업황이 이 생산량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조강 생산량을 조절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이 조금 점진적으로 올해 하반기 회복이 되지 않을까. 국내 부동산 말고 중국 부동산이 2023년 하반기에 점진적으로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정부 주도로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 당연히 철강 업황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판매량이 완전 정상화가 되고 내년부터는 2024년에는 포스코 관련된 철강 부분의 생산 판매가 연평균 그래도 30% 증가세를 좀 보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는 없지만 올해 조강 생산량 감축이 나서면 중장기적으로 철강 부분도 이 굉장히 공급에 대한 부담에서 덜어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수산화 리튬 판매량 96,000톤 예상을 하는데 수산화 리튬 가격이 톤당 3만 달러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리튬, 광석 리튬을 통한 거,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을 통한 거 2024년에 본격 매출에 반영될 거라고 보고 지금 포스코 홀딩스 주가가 지금 이제 리튬의 가치를 계속 반영해서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2024년 1조 8천억은
수산화 리튬 가격을 톤당 3만 달러로 잡고 수산화 리튬 판매량 염호랑 광석 리튬 포함해서 9만 6천 톤 판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3조 6천억의 매출이 나옵니다. 3조 6천억에서 환율이랑 이런 것 좀 환율하고 아까 말씀드린 수산화 리튬 가격을 톤당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4조까지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리튬 관련된 업체들 칠레의 SQM, 미국의 엘버말 마진율이 55%입니다. 엄청난 마진율인데요. 에비타 마진 기준으로 50%가 넘는데 이거 감안하면 3조 6천억 매출 중에 영업이익 1조 이상 나올 것으로 당연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이제 수산화 리튬의 가치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지만 지금 이 수산화 리튬의 가치 관련된 이슈는 계속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증권사 목표가도 계속 상향되는 걸로 봤을 때 수산화 리튬 가치가 지금 현재 주가에는 100% 다 반영되어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